자, 수능 특강 8문제 풀어오라고 했는데 자기가 잘 풀었나 안 풀었나 한번 해볼게요. 확인해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볼 때 18, 19 쉬운 문제, 20번까지 쉬운 문제 나오다가 갑자기 21번에서 어려운 문제 하나 떠 있잖아. 그치? 이거는 약간 좀 빈칸과 같기 때문에 조금 고난도 문제긴 해요. There's a saying that 이런 말이 있다. No cultural relativism. 이게 일단 주인공인 것 같네. 그쵸? 문화적인 relativism는 상대주의죠. 상대주의라는 소리는 뭐냐면 상대주의 뭔지 알죠? 문화 상대주의라는 소리는 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 이 문화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문화에서는 저렇게 해야지. 이게 문화 상대주의거든. 근데 문화 상대주의자가 없다. 어디에서? 30,000 feet. 3만 피트 위에서는 이게 뭔 말이야. 이해 안 가도 당연히 이해가 당연히 안 가죠. 그냥 얘를 빈칸으로 봐라. 그냥 얘가 빈칸이다 생각해라. 오케이? 그럼 이제 그 뒤에가 정답이 나오겠죠. 빈칸 문제는 선생님이 빈칸 두세 문장에 정답이 나온다 했잖아. 그 법칙은 에어로다이나믹 여기서 에어로다이나믹 에어로가 에어로 공기를 말하거든. 다이나믹은 역학 그러니까 공기 역학. 아까 3만 피트가 어디서 3만 피트냐? 해발 3만 피트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산에서도 3만 피트라는 말을 하고 비행기에서도 뭐 고도 3만 피트 이런 말을 해. 근데 여기서 공기역학이라고 한 거 보니까 여기가 비행기 3만 피트인가 봐. 그치? 공기역학의 법칙이 있대. 공기역학의 법칙이 있는데 얘는 작동을 한다. 어떻게? Regardless of political와 social prejudice 여기가 핵심인데 regardless of 외워. regardless of 상관없이. regardless of 상관없이. 같은 말 irrespective of. irrespective of 상관없이. 공기역학은 공기역학의 법칙이라는 거는 작동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누구랑 상관없습니까? 정치, 사회적인 편견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indisputably 여기서 LI는 해석 안 해도 크게 지장 없는데 여기서 그것들은 앞에 나온 공기역학의 법칙이겠죠. 이 공기역학의 법칙 이것들은 진짜입니다. 그냥 빼박 진짜입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영향 안 받습니다. 오케이? Yes, you can discuss to what extent they are an approximation이라고 나왔는데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는 네가 토론을 할 수 있어요. What extent? 그 정도까지는 이 정도겠지. 이 근사치 아까 3만 피트 정확히 3만 피트인지 29,997인지 근사치 정도까지는 네가 토론할 수 있겠지. 그리고 콤마 계속 나오죠. 같은 내용이야. 이 정도까지는 네가 할 수 있겠지만 여기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과학의 컨셉이 있어. 아까 과학의 컨셉 여러분 여기서 공기역학의 법칙 있죠. 결국은 이것도 과학입니다. 공기역학의 법칙은 빼박 진실입니다. 공기역학의 법칙, 과학적인 개념은 누가 봐도 뭐합니다. 미싱, 지금 놓치고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누가 놓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오늘날 사회의 정치적인 대화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결론은 뭐다? 과학의 컨셉이란 바로 이 컨셉인데 어떤 컨셉이냐? Some question have correct and clear answer. 여기죠. 어떠한 질문에는 그냥 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다른 거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공기역학의 법칙, 과학의 법칙이라는 거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런 영향 안 받는다. 그냥 정답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상대주의가 있을 수 없다. 과학은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 과학 법칙은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빼박! 정답이 있다 그랬잖아요. 정답이 있는 건 상대적일 수가 없어요. 상대적이라는 소리는 이럴 때는 1번이 됐다가 저럴 때는 2번이 됐다가 하는 게 상대적인 거고 절대적인 건 무조건 1번인 거야. 진리. 무조건 진리인 거야. 무조건 진리. 문화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상관없다. 절대적인 답이 있다는 거죠. 절대적인 답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면 너는 필요 없다. 폴스터 여론조사해가지고 이거 몇 번일까요? 이런 거 여론조사할 필요 없고 랜덤으로 트라이얼 뭔가 막 시도를 랜덤으로 이번했다가 할 필요 없다. 오케이? 그 뭐가 파라슈트 워크 여기서 갑자기 왜 낙하산이 나왔냐면 낙하산이 아까 그 공기역학의 법칙이죠.
그치? 낙하산이 이게 펴질지 안 펴질지를 determine 결정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할 필요 없다. 여러분, 이 낙하산이 펴질까요? 안 펴질까요? 여론조사할 필요 없다. 그치? 낙하산은 과학이기 때문에 과학의 원리는 무조건 작동하는 거죠. 정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냥 정답이 있으니까 너는 그냥 이해만 하면 됩니다. 과학이 이렇구나. 팩트구나. 팩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앤서가 있어요. 앤서가 있고요. 진리라고 했어요. 그건 진리라고 했어요. 모든 과학은 모든 건 아니겠지만 과학 법칙에는 아예 팩트가 있고 진리가 있고 답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그것을 여기 또 나왔죠? 그 공기역학에는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그걸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지금 계속 반복적인 게 과학에는 답이 있다. 과학에는 답이 있다죠.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 그래서 상대적인 게 없다라고 한 거야. 과학에는 상대적인 답이 없다. 무조건 문화와 상관없다. 미국 문화, 한국 문화 상관없이 절대적인 답이 있다죠. 그럼 그걸 찾아보자. 1번 문화 상대주의. 일단 주인공 나왔어요. 문화 상대성이 비슷하다. 보편적인 법칙과 얘 조금 함정이야. 매력적인 함정이야. 2번 직관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 아니죠. 과학은 절대적인 답이 있다죠. 직관이 중요하다. 아니고 3번은 문화적인 해석이 기반으로 한다. 절대적인 관찰. 얘도 조금 함정이긴 한데 4번 보면 이성과 감정 완전히 뜬금없죠. 이성과 감정이 이야기 아니고 5번은 과학적인 진리는 작용한다. 보편적으로 요거 외우라 그랬죠. 아까 irrespective of가 뭐였죠? 상관없이. 여기 상대적인 생각, 너의 상대적인 견해, 아까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런 관점과 상관없이 과학적인 진리는 통한다. 오케이? 그래서 1번이 매우 매력적인 함정이야. 문화적인 상대주의가 보편적인 법칙과 비슷하다. 함정이야. 얘 이렇게 하면은요, 문화 상대주의 이퀄 보편적인 법칙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1번이 어떻게 보면 1번이 정답 같아요. 근데 그래서 1번이 매력적인 함정이고 문화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객관적인 관찰을 기반으로 한다. 얘도 정답에 조금 비슷하게 꼬아놨죠. 그치? 근데 이제 5번이 더 완전 정답이죠. 과학이 일단 주인공입니다. 공기역학, 과학 법칙은 그냥 빼박 진리가 있다. 절대적이다. 상대적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여기 보편적으로 여기 유니버셜이라는 단어를 그래도 우리 고3이니까 같이 공부해보자.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소리는 여기서 쓸 수 있는 말은 절대적이었죠. 아까 absolutely. absolutely. 절대적으로. 절대적이다. 그 다음에 예외가 없다. unexceptionally. 한국 문화는 비행기가 뜨고 미국 문화에는 비행기가 안 뜨냐? 말도 안 되죠. 예외가 없다. 그 다음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unquestionably.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건 무조건이다. 무조건 공기역학의 법칙은 무조건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같은 말인데 이제 objectively 해도 되겠죠. objectively는 뜻이 뭐지? 객관적이라 이 소리죠. 상대적이다, 주관적이다가 아니라 아까 그러면 문화 상대적이라는 소리는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문화 상대적이다. 주관적인 거죠. 한국 문화에서는 이러고 미국 문화에서는 이러고 이거는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객관적이다, 절대적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외가 없다. 그치? 그래서 1번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 그럼 윗글에 주제 정해보자, 우리가. 주제. 일단 주인공 누구야? 과학, 진리, 법칙. 그치? 과학, 진리, 법칙은 어쩐다? 과학의 진리는 어쩐다? 절대적이다. 그래, 그게 주제야. 그럼 그걸 영어로 해봐. 절대성 아까. 아니면 아까 보편성. universality. 누구의? of scientific truth.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 봅시다. universality. universality. 보편성, 절대성, of 누구의? 과학적인 진리, scientific truth.
항상 여러분이 지문을 할 때마다 이게 핵심이 누구지? 키워드가 누구지? 주제가 뭐지? 하고 내가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너네는 수능 특강 작년 거를 그냥 이렇게 작년 게 나왔다라고 보여주는 거고, 또 수능이 문제은행식으로 옛날 거에 나왔던 게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러거든. 그래서 지금 풀어보고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찝어주는 사람들은 맨 뒤에 보면 되고, 안 찝어준 사람은 이거 보고 그냥 다시 반납하면 돼. 범준이, 예준이, 봐봐. 정연이, 미주도 아까 내가 안 찝어줬나? 그러면 이거 정연이. 맨 뒤에 봐봐. 이거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이거는 맨 마지막에 3장 있지? 선생님이 찝어준 애들은 맨 뒤에 3장은 지금은 우리가 문제풀이여서 꼼꼼하고 자세하게 해석 안 하고 그냥 이래서 여기가 핵심이라 정답이 이거야 라고 문제 푸는 형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고, 니네가 이제 1월 중순이나 1월 말에 너네 거 수능 특강이 나오잖아. 그럼 수능 특강이 이제 책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해서 1회독 할 때는요, 문제풀이 위주로만 그냥 쭉 넘어가서 1회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네 그 수능 특강이 내신에 나오잖아, 고3에. 전국에 있는 고3이 다 수능 특강으로 내신을 봅니다. 교과서 시험 안 보고. 그래서 그 수능 특강을 하는데 이제 내신 대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선생님이 마지막에서 그 세 번째 장 있죠? 꼼꼼하게 우리 모의고사 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분석지를 새로 만들어 줄 거예요. 분석지를 해서 2회독을 꼼꼼하게 들어갈 거고, 막 같은 말 반대말 어디가 빈칸 나올 수 있는가 이렇게 빙해 줄 거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밤새 열심히 만든 거예요. 3회독 들어갑니다. 3회독 들어갈 때 한 번 더 이제 너네들이 빈칸 채워봐. 그럼 니네들이 이제 한 번, 2번이나 했으니까 기억이 나겠지. 그래서 해석 보면서 빈칸 채우기 합니다. 빈칸 채우기 하고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다시 3회독을 한번 하는 거죠. 3회독 하고 그 뒷페이지 보면 이제 선생님이 간단하게 바로 너네들이 풀어볼 수 있게 3회독 할 수 있게 제목, 일치, 주제, 요약 이렇게 쭈루룩 한번 풀어보게 해놨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자기주도 할 때 이거 다 풀고 검사 맞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 이제 워크북이 나오죠. 워크북은 전에 여러분이 모의고사 선생님이랑 내신 대비 해봐서 알겠지만 워크북이랑 변형 문제집이랑 겁나 많이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니네 고3 되면 내신 대비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여주려고 이건 만든 거야. 이거는 다시 각 붙어 있는 사람은 갖고 있고, 선생님이 따로 준 사람은 그냥 제출해도 돼. 그래서 지금은 문제만 푸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게는 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너네들 작년 걸로 작년 선배들이 대비했듯이 한번 변형 문제랑 워크북이랑 자기주도 시간에 풀려볼까 라고 했다가 너네 이제 시뮬도 사잖아. 모의고사도 사잖아. 차라리 그냥 모의고사를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뺐어.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가자. and 햄버거 하고 끝나버렸어. 햄버거가 어쩐다는 소리지? 이러고 끝나버렸어. 햄버거가 어쩐다는 소리야.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 빈칸으로 보라 그랬죠. 빈칸 한 줄, 두 줄, 세 줄, 거꾸로 여기에 단서가 크게 있을 거고,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 처음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처음 한번 읽어볼게. When a community stop hunting. 우리 지역사회가 사냥을 멈췄어. 누구를 사냥해? Female wild cattle. 암컷 야생 소떼를 옛날에는 사냥을 했는데 그 사냥을 멈췄을 때 those herd는 짐승 떼를 herd라고 합니다. 짐승의 집단을 herd라고 해요. 그 짐승 떼들이, 짐승 무리들이 우두했을 거야. 뭘 했을 거야? tolerate, 참아줬을 거야. closer presence of human. 인간이 가까이 존재하면 동물들이 가만히 있어? 도망가잖아. 근데 인간들이 더 이상 사냥을 안 해. 그러니까 야생 소들이 인간이 존재해도 이제 사냥 안 하겠지 하고 참아줬을 거야. 아, 사냥 이야기인가? By watching the wild cattle. 그 야생 소떼를 보면서 누가? 우리의 깊은 ancestor 누구냐? 조상님들이 봤어요. 조상님들이 봤어요. 누구를?
predator, 포식자들을 지켜봐요. 포식자는 어떻게 소를 잡아먹나 봐요. 그리고 learn about their life, 그 포식자들을 보면서 걔네들의 생활을 배워요. 그리고 these more recent ancestor, 최근 조상님들은 could have begun to understand, 이해를 했을 거야. life cycle of the wild cattle. 그렇죠. 걔네를 지켜보면서 야생 소떼들이 어떻게 사나 이런 거를 봤을 거야. 배웠을 거야. 그리고 made a few risky but creative venture. 약간의 위험하지만 창의적인 뭔가 venture, 모험을 했을 거야. 그 모험이 뭔데? 아하, bringing a few as a youngster. 어린 새끼들을 bring, 데려와요. 야생에서 새끼를 데려와요. into village, 마을로. 새끼를 데려와요. 그래서 pen, 울타리도 만들고 keep, 그것들을 키워요. 아, 처음에는 어디에서 사는 애들을? 야생에서 사는 애들을 어때요? 점점 지켜보다가 데려와요. 데려와서 우리 집에서 그 야생 소를 어때요? 기른다는 내용인가 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서 한 밑에서 한 두세 줄쯤 한번 봐보니까 뭐 이렇게 길어. 여기서 봐볼까? 일단 소하고 양하고 돼지하고 라마하고 염소하고 이제 같이 산대요. 야생에서 살던 애들이 우리 인간들이 조상님들이 데려와서 같이 사니까 심플해졌어요. 이제는 얘네들을 데려와서 야생을 데려와서 기르는 게 심플한 일이 됐어요. 누구처럼? like dog, 개처럼. 개를 데리고 와서 사니까 이제 원래는 개가 늑대였잖아. 늑대 야생에 있는 애를 데려와서 생활하는 게 쉬워지니까 소도 데려오고 양도 데려오고 돼지도 데려오고 했나 봐요. 오케이. 쭉 그러고 되니까 마지막 문장 볼게. Selection of specific individual. 자, 특정한 여기서 개인은요, 그 야생 동물들입니다. 야생 동물의 특정한 동물들을 어때요? 내가 데려오려면 selection. 선택해야죠. 이 중에 누구를 데려갈까? 건강해 보이고 통통한 애를 데려와야겠죠. 뭐 하려고 데려와? To breed, 번식시키려고. 우리 집에 데려와서 번식시키려고 야생에 있는 특별한 개체들을 선택을 해요. 이것이 뭐였다? Initial step. Initial step? 1단계다. 그쵸? 이 중에 누구를 데려올까 선택하는 것이 1단계다. 어디 쪽으로? More than domestic animal 나왔죠. 일단 얘의 주인공이네. 아까 사냥한다 했죠. 사냥하다가 멈추고 얘네를 어쨌다 했어?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길렀다 그랬죠. 기르는데 그 기르는 거 1단계가 뭐다? 선택이다. 이 중에 누구를 골라서 데려갈까 선택이 1단계다. 이게 뭐다? 현대 도메스틱이 뭐지? 도메스틱 가정의, 그치? 애니멀 동물이니까 우리 집에서 기르는 동물, 가축이죠. 가축. 현대 가축을 향한 1단계가 바로 선택이었다. 2단계가 햄버거다? 아, 여기 2단계는 아니지만 그 다음이 햄버거가 됐다? 그럼 햄버거가 됐다는 거는 뭐야? 여기서 무슨 내용이야? 햄버거가 지금 마지막 단계지. 1단계는 누구야? 얘네를 누구를 데려가서 우리 집에서 기를까 선택하는 게 1단계지. 마지막 단계가 햄버거가 된 거죠. 걔네가 우리 집에 와서 소고기가 햄버거가 된 거죠. 그치? 아까 그러면 무슨 내용이야? 야생에 있는 애를 뭐 하다가? 아비나, 야생에 있는 애를 뭐 하다가? 사냥하다가. 그 다음에 점점 어떻게 하게 됐어? 얘네를 데려와서 우리 집에서 기르게 됐지. 그치? 야생에 있는 애들을 데려와서 우리 집에서 길렀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체크해 볼까? 여기 선생님이 아까 안 읽고 넘어갔지만 얘네들이 collaboratively came up with idea about raising their own cattle 하게 됐어요. 결론은 사냥은 1단계야. 사냥하다가 얘네를 데려와서 우리 집에서 기르기 시작했어. 우리 집에서 기르기 시작했어. 그래서 뭐 하게 됐어? 자기만의 소떼를 기르게 된 거야. 우리 집에서 야생 애들을 집에서 기르게 된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가 나왔어? 도메스티케이션이 생기게 되었다. 도메스티케이션이 뭐냐? 가축화하다, 재배하다, 기르다, 길들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도메스티케이트, 길들이다. 사육하다. 길들이다, 사육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동물을 사육하는 거니까 우리 집에서 길들여서 기르는 거죠. 가축화가 태어났다. 자, 그러면 가축화가 태어나게 됐는데 1단계가 아까 누구였다? 어떤 애를 데려갈까? 선택이 1단계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기르다가 최종 마지막 단계가 뭐다? 햄버거가 된 거다. 그 데려온 소가 햄버거가 된 거다. 됐지? 그러면 이거가 핵심 내용이 뭐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찾아보자. 이렇게 변했다잖아. 이렇게 변했다. 자, 그럼 그거 풀어온 거 몇 번? 풀어왔잖아요. 범준이 몇 번?
안 풀었어? 숙제 안 해왔어? 엄마? 숙제 안 해왔네? 뭐라고? 서윤이 몇 번? 어? 2번. 호선이 몇 번? 2번. 그렇지, 여기 가축화 나왔잖아. 사냥했던 애를 멈추고 데려와서 우리 집에서 길렀다 하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가축화죠. 가축을 기른 결과, 그 결과 리드 투 그 결과 발전했다. 뭐가? 음식원이 누구에게? 현대인들에게. 그쵸. 가축을 기르면서 햄버거가 생기게 된 것이다죠. 1번은 다이어트, 음식, 의존한다. 프로세스드 푸드. 여기서 프로세스는 그 과정이 아닙니다. 과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과정 처리하다. 같이 외우세요. 그러니까 처리된 음식이죠. 처리된 음식이니까 가공식품이죠. 가공식품. 식사가 너무 가공식품에만 의존한다. 햄버거 가공식품 함정이죠. 3번은 fast-paced modern society.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가 편리하고 빠른 식사 아니고 그 다음에 improper handling of meat. 고기를 잘못 취급하면 고기 취급 이야기 아니고 5번은 과하게 의존하고 있다. 여기 가축이 나오긴 했네요. 함정이네요. 작은 숫자의 가축 종족에만 의존하고 있다. 소, 돼지 이렇게 소수에게만 의존하고 있다. 얘가 매우 함정이네요. 가축과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얘는 아니고요. 2번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의 흐름을 파악을 해주시고 빈칸 문제로 봅시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겁나 쉬웠어요. 얘는 앞에 읽으면 거의 정답이 나와. 그리고 여기만 봐도 정답이 나와. 봐볼게. 창의성은 오리지널 오픈소스다. 오픈소스다는 뭔지 알죠? 열려있다. 얘들아, 우리 그때 기억나? 모의고사에서 오픈소스다는 나만 쓸 수 있는 거야?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는 거야? 오픈소스. 그때 우리 DNA 코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오픈소스? 누구나 쓸 수 있는 걸 오픈소스라고 그러잖아. 열려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오픈소스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오픈소스가 공짜라는 걸 몰라도 괜찮아요. 창의성은 오픈소스 코드다. 이게 뭔 말이지? 여기 보고 앞에 보면 정답 나온다 했죠. 자, 여기 앞에 봐볼게요. Every work of art, 모든 예술작품은 derivative work다. 파생됐다라는 소리가 뭐야? 파생됐다라는 소리는 지가 원조다? 아니다. 지가 원조가 아니라 원조가 있으면 거기서 파생 된 것이다. 오케이? 파생적이다. 어딘가에서 나온 것이다. 원조가 아니다. 어딘가에서 나온 것이다. 애니메이션을 예를 들어보자.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를 보면 이 사람이 요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봐봐. reappropriation 뭐라고 돼 있어요? 재전유돼 있다죠. 재전유가 한글로 모르죠. 재전유. 이미지를 재니까 다시 뭔가 갖다 썼다는 거겠죠. 남의 건데 내가 갖다 쓴 거죠. 그게 재전유입니다. 오케이? 내 이미지가 아니라 남의 이미지인데 남의 이미지를 갖다가 쓴 거죠. 어디다가? 지 비디오 영상에다가. By looking at 그러면서 자기도 어땠어요? 디즈니도 뭐 하더라? 재활용하던데? 갖다 쓰던데? 디즈니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제로스 이렇게 재활용하던데 그것을 지도 보고서 어쨌다? 이미지를 또 새로 갖다 썼다.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이전 거를 갖다 썼다. 그래서 뭐다? 창의성이라는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갖다 쓰는 거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 그치? 있는 거를 갖다 쓰는 거다 인 것 같고 그러면 여기 아까 여기만 갖고 조금 감이 안 오면 처음 읽어보라 그랬잖아. Primary impetus 밑에 뭐라고 돼 있니? 동력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고3 정도 되면은 외워야 돼요. 동력, impetus, 동력. 과학적인 technological innovation의 동력은 우리의 여기 밑줄 쳐라. 우리의 increased ability to reach out and exchange idea with others, as well as to borrow other people's idea and blend them with our own to create something new. 이게 얘입니다. 나왔어? 자, 그러면 우리의 능력이 있는데 뭐 하는 능력? reach. 해석. reach가 뭐야? 도달한다. 그리고 뭐 한다? exchange. 아이디어에 도달해서 교환한다. 누구랑? 남들 거랑 내 거가 아니라고. 내 거가 아니라 남들과 함께 하는 거다. 또 borrow other people's idea. 뭐 한다? 해석.
남들의 생각을 빌려온다. 빌려와서 어쩐다. blend them. blend. 섞는다. 누구 거랑? 내 생각이랑. 그래서 뭐 한다?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다 하고 나왔죠. 그게 이겁니다. 이미지 있던 거 갖다 쓰고 또 쓰고 새로 만들고 있는 걸 만들어서 또 새로 만들고 이것들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찾을게요. 기존에 있는 거를 짜집기해서 만드는 거다. 그런 내용이 들어간 거 찾아. 몇 번이야? 몇 번? 3번. Public contribution. Public contribution? 오픈소스는 들어가긴 하는데 오픈소스는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소스에 대중들의 헌신이 나가는데 3번 아닌데 그럼 다시 3번 아니고 5번 창의성은 그렇지 아이디어를 가져간다 from 남들한테서 그래서 그거 위에서 만드는 것이다. 그쵸? 얘들아 아까 3번에 1번 봐볼게요. 해석해봐. 창의성이란 뭐다? 근본적으로 뭐 한 것이다? 독특하고 정반대로 했죠. 독특한 창의성이란 없다 그랬죠. 그치? 남의 거 짜집기해서 하는 거라 그랬지 창의성이란 완전히 독특한 것이다. 여기서 완전히 날라갔잖아요. 데리베이티브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4번 너의 낮은 도로에서 인도해주는 손. 낮은 도로에서 인도해주는 손 뭔지 몰라요. 이것이 알고 있다. How to 어떻게 할지. 그럼 낮은 도로가 있으면 높은 도로도 있나? 그러면 아까 거꾸로 한 두세 문장 여기 봐볼까? Most 운전자들은 say they would turn right 우회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straight out 합니다. 우회전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straight는 직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steer them off the road 도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사실 after moving right 오른쪽으로 옮긴 후에 너는 스티어링 휠이 운전대죠. 핸들은 콩글리시고요. 핸들이 아니라 스티어링 휠이거든요. 운전대를 리버스 반대로 해줘야 됩니다. 왼쪽으로. only 그때 return to the center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했다가 다시 핸들을 왼쪽으로 반대로 해줘야만 얘가 센터로 가는 겁니다. 걱정 마세요. 낮은 손이 알고 있습니다. 뭐 운전 이야기인가? 아직도 감이 안 오네. 그치? 그러면 앞에를 읽어. 프로이드가 distinguish 구별했습니다. between 누구랑 누구 사이에 conscious and unconscious 이거 이야기네. conscious 뭐야? 의식. unconscious는 무의식. 그럼 여러분 감 잡았죠? 낮은 도로에서 인도해주는 애가 의식이겠어? 무의식이겠어? 무의식인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 두 개가 있는데 여기를 봐보면 여기 넷째 줄 우리의 메모리와 띵킹과 언어와 태도와 인식 이 모든 것들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당연히 의식 무의식이겠죠. 나왔네요. 여기서 의식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의식이 하이로드입니다. 의식이 높은 도로고요. 무의식이 자동으로 하는 애가 낮은 도로입니다. 아하, 그래서 여기서는 걱정 마라. 너의 무의식이 이미 알고 있다. 무의식이 알고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여기서 퀴즈입니다. 너의 의식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의식이 하는 일은 뭐예요? 리플렉티브 하다고 돼 있죠. 뭐예요? 생각을 하는 게 의식입니다. 그럼 무의식은 뭐를 해요? 감입니다. 감. 그냥 감으로 이렇게 하는 거. 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서 드디어 운전을 예를 들어보자 라고 나와요. 운전을 예를 들어보자. 자, 우회전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You can consciously explain 이에요. 뭐예요? 의식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어. 근데 누구는 알아? 무의식이 알아. 그치? 그러면 그거네요. 너의 무의식이 알고 있다. 의식은 설명을 못하는데 무의식이 알고 있다. 그거를 찾아보자. 의식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나 무의식이 알고 있다를 찾아봐. 몇 번? 3번. 무의식적인 마음이 뭐 해준다? 여기서는 동사. 아까 뭐라 그랬어? 명사는 과정, 동사는 처리하다. 그러니까 무의식이 처리를 해준다. 누구를? 정보를. 어떻게? 맞네요. 3번. 의식은 모르지만 무의식은 알고 있다. 무의식이 해준다. 무의식이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제. 오케이.
자, 주제 나오면 여러분 여기에서 혹시 선지에서 반복적인 거 있나 찾아볼래? 선지에서 반복적인 거 있나? 소비자, AI, AI 소비자. AI와 소비자 이야기인가? 오케이. 그럼 가봅시다. 2번은 날라갔겠네? 2번은 아니겠네? 그러면 여러분 주제 풀었을 때, 키워드란다. 주제 문장인 거 같은 거 밑줄 쳤지? 안 쳐왔어? 문제 풀 때, 여기가 핵심 문장인 것 같다 하는 부분 밑줄 쳐야지. 안 쳐왔어? 일단은 주인공 찾자. 첫 번째 문장에 키워드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 키워드 문장 누구예요? 키워드 나왔잖아요. 아까 여기 소비자가 3번 나왔잖아. 소비자가 주인공이겠지. 야, 선택지에서도 소비자가 3번이나 나왔잖아. 그치? 소비자가 마케팅 연구를 해보면 소비자가 뭐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합니다. 그런 것도 하면서 소비자가 자기가 desire, 원하는 거, preference, 선호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지가 원하는 것들을 어쩝니다. 표시를 해줍니다. 나는 이런 거 좋아해요. 저런 거 좋아해요 하면서 소비자가 이런 거 막 인터뷰하면서 표시를 합니다. 근데 어떠한 방법들은 디텍트 하려고 합니다. 소비자의 감정을 알아채려고 합니다. 오케이? 소비자의 감정을 알아야만 내가 그걸 이용해 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물건을 많이 팔 거 아니야. 그거를 알아내려고 하는데 그러나 however 그 성공률이 어쩐다고 돼 있어요. 베어링이니까. 성공률이 뭐하다? 베어링. 다양하다는 소리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그럼 이 방법은 써먹으면 안 되겠네. 오케이? 그러한 behavioral method는 그러한 방법은 휴먼이 일일이 와치 지켜봐야 돼요. 제가 뭘 사가나 안 사가나 일일이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쭈루룩 봤을 때 이 방법들은 이러한 방법들은 이 방법이 지금 소비자의 감정을 알아채려고 하는 거잖아. 소비자의 감정을 알아채는 방법들은 뭐라 그랬어요? 일일이 지켜봐야 돼서 labor intensive예요. 노동 집약적이에요.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rarely apply, 적용을 하기가 rarely 어려워요.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샘플이 되게 쬐끔만 해야 돼요. 그럼 이 방법들은 문제점이잖아요. 여러분 결론은 봐봐. 내가 시장 조사를 하는데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을 왜 합니까? 결국은. 소비자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알기 위해서 했는데 성공률이 다 달라. 막 실패해. 그리고 노동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리고 해봤자 되게 쬐끔밖에 못해. 그럼 문제점이 나오면 뭐가 나온다 했어요? 뭐 나오나 보라 그랬어. 해결책 나오나 보라 그랬죠. 여기에 딱 나옵니다. Human Inspired AI가 Make Such Method Possible하게 해줍니다. 작은 규모도 아니고 large scale로. 그럼 여기가 지금 해결책이네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를 조사하는 게 힘들어. 소비자 조사하는 게 성공하기가 어려워. 힘들어. 방법이 되게 힘들어. 그래서 AI로 하면 됩니다. AI가 그거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소규모도 아니고 대규모로 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장 조사도 하고요. Instantaneous result will be possible. 우리 인스턴트 들어봤죠? 인스턴트가 뭐야? 인스턴트. 즉시 결과도 가능합니다. 오, 좋네요. 해결했네요. 우리 시장조사에서 소비자들의 감정을 파악을 할 때, 소비자의 감정과 반응을 파악할 때 AI가 그걸 해준다. 얘를 찾아야 돼. 그럼 AI가 플러스죠. 그리고 마지막 줄 읽어볼까? Collecting a vast amount of data. 그쵸? AI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모아요. From all 슈퍼마켓에서. 어떤 슈퍼마켓? Participating in the respective launch nationwide. 전국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연구를 하겠어요 라고 시작에 참여한 걔네들의 슈퍼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요. 데이터를 다 모아서 yield가 동사로 쓰이면 뭐지? 생산하다, 산출하다죠. 엄청난 데이터를 얘들 아까 인간이 분석하려면 어쩐다 했어요? 힘들다 그랬죠. 근데 이제는 AI가 얘를 다 분석을 해주는 거죠. Solid result. 꽤 단단한 결과가 나옵니다. 단단한 결과라는 소리는 믿을 만한 결과겠죠. 그럼 AI가 그걸 해결해 줬네? 그러면 그거 찾자. 제목. AI가 소비자의 반응을 조사하고 뭐 파악해 주는데 도움이 된다. 이걸 찾아. 몇 번?
5번 AI가 이익이 있다. 뭐 하는데? 소비자 감정을 디텍트 파악하는데 뭐 할 때? 상품의 5번이네요. AI가 도움이 된다. 됐나? 그 다음에 여러분 항상 문제 풀 때 여기가 주제 같아. 여기가 핵심인 것 같아. 그런 부분은 이제 밑줄 쳐보면 좋아. 그럼 2번도 선택지에서 혹시 공통된 거 있냐? 찾아봐.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한 거 있죠. 여러분 여기 컬리너리 2번 나온 거 보여? 뭐야 컬리너리 여기. 요리라 그랬죠. 요리. 5번에 셰프 나오죠. 요리사. 3번에 쿠킹 요리 나오죠. 3번 1, 2, 4번에 아예 컬리너리가 대놓고 나왔네. 요리 이야기네. 그치? 요리. 오케이. 요리사. 요리사. 오케이. 그럼 가봅시다. 읽을 필요 없고 이 사람이 연구를 했다. 연구는 읽어야죠. 연구를 했다. 요리사를 리프레젠테이션 대표해 주는 거, 표시해 주는 거. 요리사를 보여줘. 어디에서? 미국 푸드 미디어에서 그거 요리사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찾아냈대. 얘들아 연구 결과 벌써 찾아버렸대. 그럼 여기가 무슨 문장이야? 옷 벗고 연필 들고 지금 네 자세는 넷플릭스 감상하는 자세야. 자세 바르게. 다리. 벌써 여러분 첫째 줄 둘째 줄부터 벌써 나와버렸어. 연구 결과 나왔죠? 그럼 여기가 주제 문장이죠. 뭐 하더라? 밑줄 쫙 쳐.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how male and female chef are portrayed. 다시 해석해. 요리사를 미국 푸드 미디어가 보여주더라. 근데 그 결과 뭐를 알아냈다? 뭐 하더라? 해석해봐. 선생님 끊어준 데까지.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 누구 사이에? 남성과 여성 요리사를 포트레이 묘사하는데 남자 요리사와 여자 요리사를 묘사하는데 상당히 다르더라가 핵심이죠. 그럼 그 뒤에는 뭐가 나올까? 미주야 턱받침노.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 차이. 남자는 어떻게 묘사하고 여자는 어떻게 묘사하는데 나오겠죠. 쭉 읽었더니 in this way 나오죠. 밑줄 칠까요?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은 우리가 안 읽었지만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묘사한 방식으로 operation of the culinary 나오죠. 아까 우리 주인공 culinary 요리 분야가 reproduce gender inequality. 정답. reproduce gender inequality by valuing quality associated with masculine. masculine은 여러분 man, 남자의 형용사입니다. masculine, 남자의. 됐어요? 자,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이 결과 이 요리 분야가 뭐 하고 있더라? 여기까지만 해석해봐. 뭐야? 빨간 줄. 성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더라. 성차별이죠. 아까 남자 여자 차별했잖아요. 그치? 근데 밸류가 가치죠. 누구를 가치 있게 두더라? 남성을 가치 있게 두더라. 됐나요? 그러면 마지막 문장이란다. 정답 찾으세요. 아까 미디어가 요리사를 성차별을 강화하고 있더라. 이런 내용 찾아. 2번은 성차별이 있긴 합니다. 요리도 나왔어요. 아주 정답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 하자? 극복하는 방법 날라갔죠. 극복하는 방법 안 나왔죠. 2번은 함정이었어요. 그럼 또 성차별이 나온 데가 어디 있어? 성차별. 5번 성의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 남자는 뭐 여자는 이거. 이것이 미디어. 그렇죠. 아까 미디어가 보여주더라. 요리사에. 그래 성차별이 있죠. 5번 들어갑니다. 3번인 차이가 있긴 한데 누구랑 누구 차이냐면 남녀 성차별이 아니라 프로냐 집요리냐. 말도 안 되죠. 프로냐 집요리냐. 이게 함정이었고요. 1번은 성차별이 아예 안 들어갑니다. 성차별이 아예 안 들어가고 4번은 전통 문화. 전통과 문화 뭐 이런 거 아니고 5번밖에 없네요. 성차별. 아까 어디냐. 2번이 덜렁대는 애들이 2번 고르기 딱 좋네요. 그러면 두 문제 하고 쉽시다. 자, 3번에서 선택지 공통적인 거 찾아보세요. 디지털. 디지털.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 이야기네. 또
비즈니스, 마케팅, 그 다음에 마켓, 이거네. 그러니까 시장과 디지털 이야기네. 시장과 디지털 이야기, 시장과 디지털 이야기. 오케이. 그럼 가봅시다. It is sometimes argued that the spread of digital technology will serve to equalize opportunity for smaller community. 자, 여기서 보세요. argu가 뭐야, argue. 주장한다. 사람들이 막 논쟁한다. 이게 주인공입니다. 자, 체크. 주인공 키워드. 지금 뭐가 퍼지고 있어요? 디지털 기술이 퍼지고 있어요. 디지털 기술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뭐 해줄 거야? equalize opportunity. 뭐예요? 기회를 equalize. 평등하게 해준다.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디지털이 돼서 평등하게 해준다. 플러스. 누구한테? 작은 컴퍼니한테. 작은 회사도 디지털화 덕분에, 그치, 개인들도 요즘은 어때? 인터넷에다 내 물건 올려 팔 수 있잖아. 기회가 평등해졌다. as well as 뿐만 아니라 established media giant니까 거인들이죠. 즉 대기업이죠. 대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중소기업에게도 플러스다. yes. 그리고 주인공 또 나왔죠. 디지타이제이션이 크로스 오브 더 인터넷이 얘가 디지털이 돼서 진짜로 reduce many barrier 뭐 해줬어요? 시장의 장애물을 reduce 줄여줬어요. 플러스 맞아요. 플러스예요. 여기까지 계속 플러스예요. creating opportunity 기회를 만들어준 거 플러스예요. however 그러나 디지털이 이 플러스 우리 주인공이 이게 플러스였는데 얘가 favor strong and recognizable brand 여기서 갑자기 글을 딱 바꿔버립니다. 이 디지털은 플러스인 건 맞지만 뭐 합니다? favor 선호합니다. 누구를 더 선호합니까? 강하고 인지할 수 있는 브랜드니까 어떤 브랜드겠어? 대기업. 디지털이 플러스인 건 사실이나 디지털이 대기업을 편애합니다. 갑자기 마이너스로 나가버리죠. 그치? 편애합니다. In the world of UK, 영국 이야기죠. 영국 이야기니까 예시일 거예요. 예시. 그 예시는 안 봐도 무슨 예시겠어요? 대기업을 편애하는 예시가 나오겠네요. 그치? 그래서 쭈루룩 넘어가고 봤더니 마지막 문장 가볼까? Large and established media. 그치? 아까 이 대기업들이죠. 이 대기업들은 strong 브랜드가 있어요. 자기만의 강력한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액세스 접근도 할 수 있어요. 밸류업을 귀중한 카탈로그 이런 것들 자기들 거에 자료들이 많잖아요. 결론은 대기업들은 디지털의 도움을 받아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치?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 뭐다? 디지털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나 편애한다. 이 내용이 나와야 돼. 그러면 찾아봐. 디지털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나 알고 보면 아니야. 대기업만 편애해. 이거를 찾아봐. 그게 몇 번이야? 1번. 그렇지. 잠재적으로 불평등한 영향을 준다. 비즈니스에서 뭐에 따라? 사이즈에 따라. 그치. 대기업만 편애한다. 2번은 왜 오답이냐? 디지털이 아예 안 들어갔지? 3번은 매력적인 이미지가 주인공이 됐지. 매력적인 이미지 이야기 아니지. 그 다음에 4번은 시장 팽창 기회. 시장 팽창 기회 디지털이 아예 안 들어갔고 5번은 위험. 과도하게 의존하면 디지털에 너무 의존하면 위험하다. 너무 의존한다. 이런 거 안 나왔지. 오케이.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하고 테이크 브레이크 할게요. 정신 차리쇼. 이거 작년에 애들 할 때 조금 약간 좀 내신 대비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1, 2, 3, 4, 5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있나? 고정관념 2번 나오죠. 그치? 3번 나온다. 고정관념. 4번 나온다. 고정관념. 그러면 5번은 아닌갑다. 고정관념 이야기인갑다. 그치? 그러면 5번은 아닌갑다. 일단은. 명신아. 졸지 마라. 범준이. 자, 고정관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1번의 rationalize는 뭐지? rationalize. 여러분이 열심히 대답을 해야 아웃풋이 있어야 내 거가 되고 안 졸립니다. rationalize.
합리화한다. 내가 고정관념이 있는 거를 합리화시킨다. 서프레스는 고정관념을 서프레스. 억압하고 누른다. 고정관념 없애려고 한다. 그 다음에 인핸스는 향상시킨다. 그 다음에 논리적인 생각. 4번은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킨다. 고정관념을 합리화하는 건가 인식을 증가하는 건가 가봅시다. 자, people are confronted with a cognitive dissonance. 주인공 누구예요? 주인공 나왔잖아요. 누구예요? 인지부조화잖아요. 인지부조화. 디스가 들어가니까 뭔가 안 맞는 거겠죠. 디소넌스, 부조화. 불일치하는 거죠. 불일치. 안 맞아요. 뭐가? 인지가 안 맞아요. 사람들은 직면한다. 인지부조화에. 그 인지부조화가 이리바이 생긴다. 누구 때문에 생긴다? 생각 때문에 생긴다. 뭐라는 생각? One has a stereotype of others. 아, 나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 나 편견 있어? 이런 생각. 그 편견이 guide one's social judgment. 사회적인 판단에 인도를 해주는. 즉, 한마디로 여러분, 나는 편견이 없는 사람인데, 일단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죠. 편견이 없는 사람인데, 중국 사람을 만나봤더니, 중국 사람들이 안 씹더라, 더럽더라, 라고 말을 해. 그러면 나는 뭐가 이미 있는 거야? 편견이 있는 거야. 중국 사람 더럽더라. 네가 중국 사람 100% 다 만나봤어? 아니잖아. 근데 벌써 편견이 생겼죠. 근데 방금 내가 뭐라 그랬어? 나는 편견이 없는 사람인데 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오키의 사회적인 판단에 영향을 줬어요. 이미 그 중국 사람 더럽더라. 이게 그치? 그 편견이 있어요. 나는 그 편견이 있어요. 이거를 인정하는 거랑 또 하나는 뭐야? 생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이 두 개가 있는 거야. 하나는 어떤 생각? 나 편견 있어? 라고 인정하는 거. 또 하나는 어떤 생각? One is a good, fair, rational thinker. 나는 어떤 사람이야? Fair, 공평한 사람이야. 나는 rational, 이성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편견이 없는 사람이야. 두 가지 생각이 있대요. 두 가지 생각이 얘들아 서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나는 공평하고 이성적인 사람인데 나는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이야? 두 개가 안 맞잖아. 그래서 인지부조화가 사람들은 생긴다. 됐니? 윗글의 주인공 인지부조화입니다. 자, according to dissonance theory, 그 이론에 따르면 one of these cognition, 이 두 가지 인식 중에 한 가지가 어째야 된다? must change. 뭐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여러분 여기 in order check 4가 to하기 위해서죠. 우리 in order to가 뭐뭐 하기 위해서잖아. in order to. 자, 그럼 누가 뭐 하기 위해서는? dissonance, 부조화가 be eased, is 완화하지. 그렇지. 약화되기 위해서는. 그 부조화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가 바꿔야 된다니까. 그래. 1번 생각. 나 고정관념이 있지. 2번 생각. 이거 나는 공평한 사람이지. 이 두 가지 생각이 안 맞아.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뀌어야 얘 부조화가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것이 체인지 하게요? 1번이 바뀌게요? 2번이 바뀌게요?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하려고 할까?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야, 공평한 사람이야 라고 자꾸 생각하려고 그럴까? 생각해봐. 그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이성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고정관념이 있어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어느 게 바뀌게? 거의 항상 이게 바뀝니다. 어떤 게? most open to change. 바뀌기 쉬운 게 바뀝니다. 그게 뭔데? 바뀌기 쉬운 게 뭔데? In this case, 바로 이 인식이 바뀝니다. 뭐 인식?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 나는 고정관념이 있지. 이 생각을 사람들이 버려버립니다. 이 생각 1번을 버려버리고 나는 공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더라. 그래서 rather than이 뭐야? rather than. 아니라 였죠. 뭐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고정관념이 있구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내가 남들을 이벨리웨이트 평가하구나 라고 생각을 안 해버립니다. 고정관념이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버리고 우리는 do not allow ourselves, 우리 스스로에게 come to such conclusion, 그런 결론은 아까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평가했구나 그런 결론을 도달하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이 내가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대신에 우리는 convince ourselves that we are indeed fair.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fair.
공정한 사람이라고, 로지컬,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확신시킵니다. 우리를 설득합니다. 확신시킵니다. 내 자신을. 나는 공정한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됐어요? 뭐 함으로써? By making our social judgment. 내가 판단을 내림으로써. 언제? After considered assessment of the information. Considered 상당히 assessment 나는 평가를 했어. 나는 고정관념을 가진 게 아니라 상당히 평가를 했어 라고 생각을 내림으로써 나는 공정한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공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어쩐다? 생각 안 한다 라 그랬죠. 그래요. 그러면 윗글의 제목은 우리는 인지부조화가 생기면 어쩐다? 내가 고정관념이 있다는 걸 인정 안 해버린다. 이런 내용을 찾아야 돼. 인지부조화가 생기면 나는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성적인 사람이야 라고 주장을 한다. 그거를 찾아봅시다. 몇 번이요? 1번 고정관념을 합리화해버린다. 그치? 나는 그러지 않은 사람이야. 왜? 자기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2번은 고정관념을 억압한다가 아니죠. 고정관념이 있는데도 자기가 고정관념이 없는 척하는 거죠. 고정관념을 억압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더 날라갔죠. 좋게 판단을 내리려고. 더 좋게 판단 내리려고가 아니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아니고 3번은 논리적인 사고를 향상시키기. 논리적인 사고 향상시키기. 완전히 뜬금없고 4번은 증가하기. 인식을.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이 있지. 얘는 정반대죠. 나는 고정관념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랬지.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을 오히려 증가시킨다. 완전 반대고 5번은 인지부조화를 이용하여 사회적인 선호도를 조작한다. 뭔 개소리야. 그쵸? 그래서 결론은 인지부조화가 생기면 우리 인간은 어쩌더라? 내가 고정관념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해버리더라. 그 이유가 뭐더라? 합리화하려고. 합리화하려고 자기 이미지를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더라. 됐습니까? 그리고 쭉쭉쭉쭉쭉 여기 결론은 마지막 문장 와볼까? 자, 해석 연습 좀 해봅시다. 선생님이 끊어줄게요. 해석해 보세요. 무엇은? 이 무엇은? 자기 기만. 고정관념이 있으면서 나는 고정관념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이 자기 기만은 help us maintain our stereotype. 뭐 하게 한다? 고정관념을 maintain. 유지하게 한다. 그래, 고정관념이 사라진 게 아니라니까. 나한테 있다니까. while 뭐 하면서? 뭐 하면서? 가능성은 줄여주면서. 어떤 가능성? 아까 뭐가? 인지 부조화가. 어떤 부조화? 뭐에 관련된? 자기 컨셉이 여기서 자기 이미지죠. 자기 이미지와 관련된 인지 부조화가 생길 가능성은 줄였다. 이 말이 뭔 말이야? 마지막 문장. 인지 부조화가 생길 가능성을 줄였다. 이 말이 뭔 말이야? 아까 1번 생각과 2번 생각이 동시에 존재하면 뭐가 생긴다 했어? 인지 부조화가 생긴다 했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1번 생각을 버려버렸죠. 나는 공정한 사람이야 라고 합리화해버렸죠. 그럼 인지 부조화가 생겨 안 생겨? 이제는 안 생기죠. 1번을 버렸으니까. 그 말이야. 인지 부조화가 생길 가능성을 줄이면서 계속 고정관념은 가지고 있다. 계속 고정관념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1번 고정관념을 합리화하고 있다. 됐어요? 여러분이 수능 특강 풀어보니까 어때요? 어렵다야? 아니 뭐 올림푸스랑 별거 없네야. 어려워.